얼마 전에 이 제가 인성, 창의성 관련해서 이렇게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제 댓글에 베스트 댓글 있잖아요, 베댓. 거기에 인성이나 창의성 같은 거는 배부를 때나 하는 소리 아니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사람들이 다 요즘 소시오패스들이야? 요즘에 교육의 중요성 이런 얘기를 하는 장이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결국 먹고 살려면 인성 필요 없다. 기존 교육에 뭐 그런 것들의 트랙에 올라가야지. 결국 그게 배부른 사람들이나 인성이 중요하다,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한 푼 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 참 진짜. 저는 이제 소시오패스적인 어떤 그런 쪽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슬픈 얘기죠, 진짜. 너무 슬픈 얘기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얘기고. 그러네. 이게 얼마나 너무 어떤 한이. 그쵸. 예, 얼마나 배고프고 약간 요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근데 정말 그분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 그런 그저 건가? 먹고 살 게 없는 배고픔인지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배고픔인지 진짜 정말 거기에 그 수많은 그 베댓에 달려있는 글들을 쓰신 분들이 전부 다 당장 풀죽 써먹을 돈도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쵸.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그게 더 정말 클 것 같아요. 극심한 가난을 겪는 사람이나 다름없게 느끼고 그쵸.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요즘 뭐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건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자면 한편으로 정말 너무 아프고 슬픈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한편 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욕 먹을 수도 있는, 아니 욕 먹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통제에 대한, 인간에겐 통제의 본능이 있잖아요. 네. 이게 통제를 하는 본능도 있는데, 통제를 받는 쪽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본능, 이거를 우리가 누군가 통제를 해줘야 자기한테 편한 거지. 그죠? 네,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네. 노력하고 내가 뭔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강력하게 리드를 해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통제를 이끌어주는. 해줄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맞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그게 그렇지. 노예 근성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참 이 표현이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노예 근성이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제가 그 베댓이라든지 거기 댓글 다신 분들이 전부 그렇다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감정이 계속해서 통제를 당하려는, 통제받으려는, 내가 통제를 누군가를 해서 막 휘두르려는 감정도 나쁜 거지만, 소시오패스들이 그게 강하잖아요. 네. 그것도 나쁜 거지만, 내가 뭔가 통제를 당하려고 하는, 좀 더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 않을까. 자꾸 이제 뭐 조선시대 때 막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나쁜 짓인데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우리가 그런 거를, 정말 배가 고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나쁜 사람이다라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 옛날에 그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영화화했던 건데, 뭐 더 플라이트인가, 어떤 비행기 추락 사건이 영화화됐던 건데, 그 비행기가 추락된 곳이 북극에서 설산 위에 어떻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 덮인 산. 인육을 먹었대요. 네.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데요. 그렇게까지 극한의 상황에서의 벌어진 일들은 그거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감정에
이제 정신병에 이제 그런 행위를 한 경우는 정말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나 그거는 이제 무조건 그거는 감옥행위잖아요. 근데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는 심지어 그럴진데 마찬가지로 정말 옛날에 정말 당장 막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것을 함부로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기는 전 그거는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그 정도까지 배가 고픈 거냐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정도까지 배가 고픈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건 특별히 지장이 없어. 근데 지금 주변에 그 정도까지 배고픈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막 극심하게 그걸 느끼면서 나쁜 것인지도 알면서도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까지 우리가 그래도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아 이거는 그런 건 너그러운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지. 네. 그러면은 법이 왜 있어요? 이게. 그죠.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거는 엄연히 그럼요. 아동 인권,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이란 게 있단 말이죠. 모든 인간에게 나이를 떠나서 인권이란 게 있는 건데 그럼요. 인성이나 창의성 이 두 가지는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타고나면서부터 이제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잘 이제 이끌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성이 잘못돼 버리면 능력 좋아가지고 당장 배부르게 살면 뭐예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참 창의성 영역도 지금까지 과거에는 창의성이 없어도 어떤 회사의 어떤 부품 역할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필요했잖아요. 이렇게 생산직 같이. 네. 그런데 시키는 이제는 것만 이렇게 띡띡하고. 그렇죠.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거 다 로봇 갈 텐데. 네. 인공지능이 할 거고. 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창의성 자체를 타고난 창의성 자체를 막 뭔가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열망 자체를 그거를 눌러버리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인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나중에 가서 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고 없고 뭐 미래를 안다 모른다 이런 얘기는 차지하고 이거는 저는 인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인성을 제대로 길러주는 것. 맞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심사, 어떤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을 빼앗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인권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오로지 배부를 때 하는 소리다라고 폄하하기에는 그럼요. 너무 지금 시대하고는 좀 안 맞죠. 정말 70대 아니, 정말 배고픈 분들이라면 당장 풀죽도 먹을 수 없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신다면 인정.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저희 주변에도 적지 않거든요. 저희가 뭐 그럼요. 지금 가까운 주변보다는 사람들도 예전에 있고. 이제 봐왔던 사람들 사실 뭐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저희 인생에서는 그냥 지나가시도록 놔뒀는데 참 그런 분들의 경우는 저희는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정말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아직은 살만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도 아직은 살만하다 생각하고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정말 하루라도 빨리 멈춰서서 좀 더 세상에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막 흘러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교육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또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좀 다양한 관점에서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시면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않고 2020년 그 전 과거에만 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좀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진짜 지금 미래학자들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이게 뭐 2035년, 그죠. 55년 조금씩은 다른 견해들도 있지만 굉장히 공통적 견해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이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아까 인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신 정말 그런 미래에 대한 부분 그 공부에 있어서도 좀 더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교육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교육이 그러면 지금 우리 얘기 나온 게 뭐 인성, 창의성 그리고 미래지향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뭐 이런 부분 네네. 이 부분을 채워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다 창의성 죽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미래지향성, 지속가능성 진짜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직까지 입시 계세요. 제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요. 예, 초등학교는 좀 변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많이 변하려고 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고등학교가 안 변하고 있어요. 그쵸. 고등학교는 지금도 당장 뭐 예,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수능 입시에 봐가지고 그냥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대학들 곧 다 못 나고 막 이럴 텐데 벌써 1, 2년 후만 해도 지금 바뀔 그죠. 네. 이미 1,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지금의 때도. 변화를 봐도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초등학교 때 아무리 뭐 인성 교육이다, 창의성 교육이다, 혁신 뭐 학교다, 대안학교다 해서 초등학교 과정 동안 그런 거를 뭐 경험시킨다 해도 그런 친구들이 중등 과정 넘어가면서 입시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더 힘들어하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제 조기 학습이라고 해서 아예 이 입시 교육의 트랙에 끼워 맞춰줘서 유치원 때부터 달려왔던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황들에 많이 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시켰어도 청소년기에 이거를 다 무너뜨려 버리면 다 그냥 정말 그게 의미가 있을까? 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의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입시제도 하에 있는 이상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미래지향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교육들이 10년 뒤, 20년 뒤 지금의 아이들이 한창 왕성하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정말 그 부분들이 없어도 배 부를 수 있냐? 정말 뭐 어느 정도라도 정말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수 있는 영역이냐? 이게 없어도 상관없냐? 라는 부분을 정말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네 가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이 네 가지 없으면은 복지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복지를 만드는 사람, 뭔가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뭔가 더 이게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고 사회에 어떤 선한 어떤 구조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끌어주고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만들어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만든 걸 복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혜택을 있잖아요.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앞으로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발전을 하면 할수록 기본소득은 저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점점.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기본소득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자기 발전적이고 뭔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쪽에 일찍부터 그쪽 길로 쭉 나아갈 수 있는, 자존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냐, 이 부분이 비교도 할 수 없이 크잖아요. 그럼 어느 쪽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야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책을 한두 권이라도 꼭 읽어보시고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인성이나 창의성 같은 것은 배부를 때나 하는 소리 절대 아니고요. 인성이나 창의성은 인권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미래를 봐도 그렇고 너무나도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무나도 필요한 기본적 인간의 성질, 길러져야 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